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관련된 기술을 보게 될 거예요. 용어 관련된 거는 사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셔야 되겠고, 또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학습 방향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SDDC라고 하는 애인데, 얘는 가상 데이터 센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추상화, 풀링, 자동화 등을 통해서 인프라를 가상화하는 데이터 센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쉽게 가상 센터인데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관리 등 모든 소프트웨어로 정의가 돼서 쉽게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상화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고 얘는 텐서플로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텐서플로우, 구글 인공지능 텐서플로우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미지,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경망 합성 곱신경망 모델을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신경망을 이용을 한 그러한 형태다. 한참 챗 GPT 때문에 구글이 바드인가요? 바드로 좀 고전을 하고 있고 주식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메시업이죠. 메시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섞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매시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컨텐츠를 조합해서 새로운 뭔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거를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구글 지도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결합한 구글의 하우징 맵스가 대표적이다 그랬는데 이건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가보시면 우리가 네이버의 각 지역에 우리 아파트의 실제 시세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죠. KB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도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네이버에서는 국민은행 정보를 가져다가 쓰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기존에 네이버 지도가 있는 거고 국민은행의 어떤 아파트 시세에 관련된 것이 있고 걔네를 섞어서 맛있게 만들어낸 것이다. 다음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이 머신러닝은 뭘까요? 기계 학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옛날에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할 때 한참 나왔던 아이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데이터 처리 경험을 이용해서 학습을 통해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컴퓨터에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일반적인 패턴을 찾아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필기체 문자 인식 이런 것들이 해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기계에게 뭔가 좀 주는 것이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 요즘에 한참 이슈가 많죠. 범죄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미국 선거철에는 간혹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 얼굴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딥페이크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딥러닝이 있어요. 머신러닝 모델보다 더 깊은 신경망 계층 구조를 이용한 기계학습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은닉계층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자, 디지털 트윈인데 쌍둥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사물과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가상 모델이고 실제 물리적인 자산 대신에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한 자산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한다. 그래서 가상의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많이 썼었죠. 옛날에 포켓몬고인가? 그 게임이 이게 핸드폰에다가 카메라 켜가지고 현장 이렇게 딱 찍으면 포켓몬이 뛰어다닌다면서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삼성폰을 쓰는데 삼성에도 이런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아바타 이용해서 우리 방에서 아바타가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게임에도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증강현실을 사용을 할 때 쓰는 그런 HMD라고 하는 애가 있죠. 머리에 쓰는
머리에 이렇게 쓰고 앞에 안경같이 생긴 얘가 이제 HMD가 되는 거고, 블록체인에 대한 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참 비트코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공거래 장부로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은 트랜잭션의 집합과 헤드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블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앞 블록의 내용을 변경하면 뒤에 이어지는 블록도 변경돼야 된다. 그래서 블록별로 체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상화폐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 거, 요거 실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NFT 한참 작년에 경제학 쪽에서 뭐라 그러지? 돈 쓰는 주식 쪽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거죠.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고유의 가치를 가져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주는 토큰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막 거래가 막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누구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들 NFT 가지고 거래하고 막 했던 그런 아이가 있고, 뭐 블록체인하고 분산 원장 기술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수많은 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을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한참 이슈돼 있던 그런 아이들이 되겠죠. 또 뭐 재작년부터 한참 이야기 있었던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거, 양자 역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한대요. 저도 이거 뭐 여러 가지 양자 역학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트 0, 1 단위가 아닌 큐비트 상태로 제어하고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컴퓨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는 n numbers 뭐 스크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화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우리가 뭐 넷플릭스 같은 거 결제해서 보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패드로도 볼 수 있고 TV로도 볼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n스크린에 대한 거고, 이 고가용성 솔루션이라는 거,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뭐냐, 각 시스템 간의 공유 디스크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링으로 묶어서 다수의 시스템을 동시에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다. 조직 기업의 기간 업무 서버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고 두 개의 서버를 연결하는 것으로 두 개의 시스템이 각각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현하는 방식으로 아주 많이 사용된다. 얘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핵심은 이거죠. 각 시스템 간의 공유 디스크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링으로 묶어서 다수의 시스템을 동시에 연결하는 시스템, 이렇게 하면 고가용성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High Availability 클러스터, 묶는다, 멀티 프로세싱을 묶어서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술을 이야기한다. 다음에 이제 MEMS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기계 구조를 다양한 기술로 미세 가공해서 전기 기계적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 초미세 장치이다 그랬고요. 트러스트존 기술은 일반 구역과 보안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보안 구역으로 분할해서 관리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이다 그랬어요. M디스크는 한 번의 기록으로 자료를 영구히 보장할 수 있는 광저장 장치로 디스크 표면에 무기물에 의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자료를 조각해서 기록하는 아이다. 간단히 한번 보십시오. 자, 맵리스터는 메모리와 레지스터의 합성을 해요. 이게 실기 한번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모리와 레지스터 합성으로 전류의 방향과 양 등 기존의 경험을 모두 기억하는 특별한 소자다. 그래서 메모리하고 레지스터로 혼합한다. 그럼 맵리스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보면 NTFS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파일 저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우리가 학습을 좀 많이 한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커말 읽음이나 워드 커말 이쪽에서는 종종 출제되는 아이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인 FAT, 이것도 아주 뭐 20년 전 얘기고, NTFS가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윈도우즈 NT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스크 저장 방식을 좀 새롭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FAT32에서 최대 파일 크기가 4기가인데 NTFS에서는 볼륨 크기에 의해서 제한이 돼요. 이론적으로 최대 볼륨 크기는 256테라예요. 요즘에 많이 판매되는 하드디스크가 보통 3테라, 4테라니까
256테라까지 붙이기는 사실 어려운데 서버 같은 경우에 많이 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서버용 윈도우즈인 윈도우즈 NT, 지금은 이렇게 따로 나오지 않고 그냥 윈도우즈 서버로 나오죠. 이때 이제 분리가 되면서 기술이 개발된 그런 형태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센이라고 하는 거, 이거로 연결되는 건데, 얘도 저장 방식에 대한 거예요. 네트워크상의 광 채널 스위치에 의해 이점인 고속 전송과 장거리 연결 및 멀티 프로토콜 기능을 이용해서 각기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여러 기종의 네트워크상에서 동일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저장 장치나 백업 장치를 단일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이것과 연결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DAS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요거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장치를 호스트 버스 어댑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는데, 저도 이 DAS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랑 헷갈리는 게 NAS인데, NAS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고요. 얘는 직접 컴퓨터에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 DAS 같은 경우 뭐 제품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 렉이 있고요.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얘를 연결하면 각 디스크가 컴퓨터에 인식을 합니다. 고속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주로 백업용으로 많이 쓰고요. 자, NAS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차이는, 얘는 네트워크 없이, 얘는 네트워크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SDS, 이것도 둘 다 제품 많이 판매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NAS, DAS. 자, SDS 같은 경우는 가상화를 적용해서 필요한 공간만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서버 가상화와 유사한 형태다. 그래서 SDS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컴퓨팅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는 데이터 스토리지의 체계고, 일정 조직 내에 여러 스토리지를 하나처럼 관리하고 운영하는 컴퓨터 이용 환경으로 스토리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방법이 바로 SDS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 레이드는 실기시험에 출제가 됐었을 거예요. 이 레이드는 뭐냐면, 우리 좀 전에 봤던 NAS나 뭐 DAS나 이런 장치들에서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TB짜리 하드디스크가 두 개가 존재할 때 얘네를 연결해 가지고 2TB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는 연결을 해 가지고 얘를 직렬로 연결하면 2TB가 될 테고, 병렬로 연결하면, 이건 직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게 병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병렬로 연결해서 1TB로 하는데, 대신에 얘는 용량이 아니라 속도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 두 개 다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가용성이나 안정성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어때요? 직접 직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용량을 확장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레이드 제로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병렬로 연결해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디스크 드라이브가 동시에 액세스가 일어나서 개수가 늘어날수록 평능이 향상되는 병렬 처리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레이드 1 같은 경우는 동일한 용량의 두 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얘도 병렬로 연결하는데,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각 디스크에 저장돼서 신뢰성이 높아져요. 얘는 기본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미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레이드 2는요, 비트 수준의 데이터를 분할해서 여러 디스크에 저장하고 해밍 코드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을 한다 그랬어요. 레이드 2는 해밍 코드를 이용을 해요. 다음에 레이드 3는 데이터를 다수의 디스크에 스트라이핑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직렬 형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드라이브에 페리티를 저장한다. 페리티 드라이브를 마지막에 하나 사용하는 형태고, 레이드 4는 각 디스크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분산 저장하고 하나의 페리티 검사 디스크를 사용한다. 그리고 레이드 5는 별도의 페리티 디스크 없이 모든 디스크를 페리티 정보로 나눠서 기록하는 방식이고, 3개 이상의 디스크를 요구하며 쓰기 작업이 많지 않은 다중 시스템에 적합하다 그랬어요. 얘를 1하고 2를 혼합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1하고 0을 더하면 레이드 1 방식으로 데이터 링을 미러하고 다시 레이드 0를 스트라이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스트라이핑이 직렬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러링이 병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어러블 컴퓨팅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옷이나 이런 걸로 안경으로 직접 쓰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잘 외워지실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